2023년 한 미국인이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탔습니다. 출퇴근 시간이었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야? 5분 간격으로 오는 열차, 무료 와이파이, 한 장의 카드로 모든 것 해결.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질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한국 지하철의 모든 것을 밝힙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신은 매일 타는 지하철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을 것입니다. 마이클은 뉴욕에서 온 27세 유학생입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6개월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2023년 3월, 그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그는 긴장했습니다. 외국에서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늘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철도 매표소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직원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T-머니 카드를 사시면 편합니다. 지하철, 버스 다 탈 수 있어요. 마이클은 T-머니 카드를 샀습니다. 5,000원이었습니다. 공항철도에 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좌석은 편안했고 짐을 놓을 공간도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와이파이였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있었고 속도가 빨랐습니다. 마이클은 즉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도착. 공항 기차에도 무료 와이파이 있어. 뉴욕 지하철에는 와이파이가 제대로 안 되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환승이 필요했습니다. 마이클은 걱정했습니다. 뉴욕에서 환승은 복잡했고 때로는 밖으로 나가서 다른 입구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대 입구역은 달랐습니다. 역 안에서 환승이 가능했습니다. 표지판을 따라가니 2호선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추가 요금도 없었습니다. 환승이 이렇게 쉬워? 2호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은 또 놀랐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있었습니다. 승객이 선로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문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는 이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매년 사람들이 선로에 떨어져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광판을 보니 다음 열차까지 2분이었습니다. 정말로 2분 후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마이클은 감탄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늘 지연되었습니다. 5분 후 도착이라고 표시되면 실제로는 10분, 15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열차에 탔습니다. 마이클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조용함이었습니다. 러시아워였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통화하고 음악을 틀고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조용했습니다. 마이클은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 이어폰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암묵적인 규칙인 것 같았습니다. 대중교통에서는 조용히. 마이클은 이 문화에 감동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띈 것은 좌석이었습니다. 분홍색 좌석이 있었습니다. 노약자석이었습니다. 임산부, 노인, 장애인을 위한 좌석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러시아어인데도 이 좌석이 비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서 있었지만 노약자석에는 앉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는 누구나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노인이 탔습니다. 즉시 한 학생이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이클은 이 광경에 감동했습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배려였습니다. 문화였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손잡이에는 때가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쓰레기를 챙겨가는 것 같았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더러웠습니다. 쓰레기가 널려 있고 때로는 쥐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마이클은 휴대폰 앱을 열었습니다. 카카오맵이라는 앱이었습니다. 한국인 친구가 추천해준 것입니다. 이 앱으로 지하철 경로를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니 최적 경로가 나왔습니다. 환승 정보, 소요 시간, 요금까지 모두 표시되었습니다. 심지어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시스템이야.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강남역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 중 하나입니다. 하루 평균 20만 명이 이용합니다. 마이클은 혼란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한쪽으로 걷고 다른 쪽은 빠르게 걷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도 한쪽은 서고 다른 쪽은 걷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었습니다. 강남역 내부는 거대한 쇼핑몰 같았습니다. 편의점, 카페, 빵집, 심지어 서점까지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이 단순히 교통시설이 아니라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역은 대부분 어둡고 낡았습니다. 편의 시설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몇 주 동안 서울에 적응하면서 지하철을 매일 이용했습니다. 사용할수록 더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T-머니 카드 하나로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편의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판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통합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환승 할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할 때 추가 요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30분 이내 환승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이클은 계산해봤습니다. 한 달 교통비가 10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뉴욕에서는 한 달 지하철 정기권만 150달러 약 20만 원이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또 다른 장점은 늦은 밤까지 운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노선이 자정 너머까지 운행했습니다. 심지어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새벽 2시까지 운행하는 노선도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24시간 운행하지만 밤에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밤에도 안전했습니다. 마이클은 한 번은 새벽 1시에 홍대에서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지하철 막차 시간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앱을 확인하니 막차가 30분 후였습니다. 여유롭게 탈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는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부분 술 마시고 집에 가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했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안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역에 CCTV가 있었습니다. 역무원도 항상 있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도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한 번도 지하철에서 위협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항상 긴장해야 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더욱. 한국 지하철의 기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역에 스크린도어뿐만 아니라 승강장 안전문도 있었습니다. 열차 내부에는 에어컨과 히터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했고 겨울에는 따뜻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춥거나 과도하게 더웠습니다. 지하철역마다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깨끗한 화장실이었습니다. 비데도 있었고 휴지도 충분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도 별도로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역에는 화장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도 더럽고 위험했습니다. 마이클은 6개월의 교환학생 기간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하여 지하철을 탔을 때 그는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방향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이 이렇게 낡고 더럽고 시끄러웠나? 한국에서 6개월을 보낸 후 그는 미국 지하철의 문제점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 지하철 vs 뉴욕 지하철 비교.
이 영상은 바이럴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봤습니다. 댓글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지하철이 이렇게 좋아?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없나? 세금을 어디에 쓰는 거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유럽인들도 감탄했습니다. 런던 지하철보다 좋아 보인다. 파리 메트로는 한국에 비하면 후진국 수준. 일본인들도 인정했습니다. 도쿄 지하철도 좋지만 서울이 더 깨끗하고 현대적이다. 한국 지하철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투자와 계획의 결과입니다.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때는 기본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새로운 노선을 추가하고 기술을 도입하고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